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이 엑셀 정은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죠. 이 분석을 하기 위한 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데이터로 많이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 바로 CSV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엑셀에서 일단은 이 여러 개 분석을 위해서는 뭐 파일이 하나일 때는 뭐 의미 없어요. 읽어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개,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 두 개 파일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한 베이스,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방법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원본 데이터 보여드리고 제가 분석하려는 내용 설명드리죠. 바로 이거예요. 일본의 출산율이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 1960년도 데이터부터 2019년도까지의 1인당 그 출산율이 나왔습니다. 자, 보이죠, 여러분? 1.36명, 1.42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의 연도당 1인당 GDP. 그래서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GDP가 1인당 GDP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이 GDP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여러분이 관련성을 한번 쓱 분석해 보려고 해요. 네. 1인당 GDP와 출산율, 일본의 경우를 이제 비교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개 그 파일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연도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컬럼 이름이 여기는 1인당 GDP, 여기는 출산율 이렇게 컬럼명이 달라요. 이게 컬럼명이 같으면 오히려 이 병합이 쉬운데 컬럼명이 달라서 고생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Japan born.csv 파일과 Japan gdp.csv 파일 이 두 개를 일단은 우리가 파워 쿼리를 이용해 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엑셀 열어보고 그 다음 보시면은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져오기가 보입니다. 자, 파일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하나의 폴더에 들어있는 내용들 많이 읽어 오세요. 그러면 폴더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폴더에서 누르면요, 여러분 이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를 일단은 읽어 올 것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대동기술 CSV 데이터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요. 자, 보여드리죠. 보통 여러분이 컬럼명이 같다면 이렇게 떠요. 우와, CSV 다 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통 결합 눌러서 데이터 결합 및 변환 막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요, 첫 번째 파일 누르고 확인. 이게 일반적인 병합이에요. 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저 필터링도 안 했어요. 그냥 일단 보시라고요. 자, 일단 쿼리 편집기가 떠요. 그러면 해당 파일 소속 연도 출산율 보이세요? 출산율 하나로 다 이렇게 돼요. GDP, 널 이렇게 표시가 돼요. 네. 이런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이런 분 격하게 공감을 하는 분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삭제. 자, 우리는요, 이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인을 할 거예요. 조인이요? 네, 두 개 테이블에 지금 현재 보시면 파일이 연도라는 공통된 필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인을 할 거예요. 조인, 예,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얘기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일단 파일에서 텍스트 CSV 하나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파일이 많으면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요 내용은. 자, CSV 데이터에서 Japan Born. 보이세요? 예. 이거 선택하고 가져오기 누를 겁니다. CSV 읽어오는 건 나도 아는데. 그럼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떠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뭐를 하냐면 데이터 변환 누르면 쿼리 편집기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짠! 보여드리죠. 딴따단딴 뜹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읽어와요. 트랜스폼 컬럼 타입 해서 연도, 출산율 쫙 데이터 떠요. 확인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요의 쿼리 이름은 Japan Born. 여기 쿼리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갖고 와야겠죠? 이때는 여기 새 쿼리 그룹의 새 원본 이걸 눌러서 파일 뭡니까? 텍스트 CSV 형식. 텍스트 파일도 똑같은 겁니까? 당연하죠. 자, 여기서 Japan GDP 선택합니다. 가져오기 눌러줘요. 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들 겁니다. 어때요? 똑같은 방법이네. 자, 1인당 GDP 나와 있습니다.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 GDP 떠요. 그죠? 연도 GDP. 이렇게 떠요. 참고로 이 애의 이름은 Japan GDP. 두 개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진?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파워 쿼리의 조인 기능을 살짝 빌려갖고 오자 이겁니다. 어떻게 되죠? 네, 여기에 바로 보면은 쿼리 병합이라는 기능, 결합 보이세요? 예, 이 결합 그룹에 보면은 쿼리 병합이 존재해요. 병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병합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병합된 테이블을 만들려면 테이블 및 일치하는 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Japan GDP의 연도, 우리는 연도끼리 일단 일치하는 걸 찾기로 한 거죠. 자, 연도 1인당 GDP 나왔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병합하려는 또 다른 상대방 테이블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요 공간 아래로 띵 누르면 Japan Born. 지금 GDP가 위에 나왔어. 이 얘기죠? Japan Born 이렇게 골라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두 개가 어떤 연결고리로 조인될 건지 일단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겠죠. 나는 연도, 여기도 연도. 이렇게 두 개 열을 연도와 연도 이 두 개를 고리로 해서 병합을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밑에 나 조인 잘 모르는데 조인의 종류가 목록 단추 누르면 쫙 떠요. 왼쪽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니 아니면 이너 조인이니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니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나는 뭘 골라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연도가 모두 어때요? 정확히 일치해요. 참고로 왼쪽 외부 조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2020년 데이터도 있어요. 얘는 없는데 그럼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도 일단은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도가 2019년, 19년에서 60년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일치하는 각각의 행만 보겠다. 그러면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을 하면 됩니다. 이거 골라요. 됐어요. 그리고 확인 보이십니까? 이게 끝이에요. 거의 끝났어요. 짜잔. 어때요? 에이, 이게 뭐예요? 네스티드 조인이라고 뜨는데요. 이러시는데 이너 조인이에요. 그러면 자, 연도 1인당 GDP 나왔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면 돼요? 2019년도에 출산율만 나오면 되네?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서 이 테이블을 막 따닥 눌러요. 그런 다음에 큰일 났네. 하나씩밖에 안 나오네. 이런 분 계십니다. 자, 오른쪽에 이 단계에 삭제 눌러줘요. 그리고 우리에겐 파워 쿼리의 확
확장 기능이 존재합니다. extend 보이십니까? 네, 이걸 눌러줘요. 짠. 그러면 얘기를 해요. 너 연도 출산율 다 보여줄 거야? 그래, 다 보여줘봐. 그리고 열 이름 접두사로 사용 체크 나왔는데 해봤댔자 컬럼 이름만 길어지죠? 체크 빼요. 빼버리고 확인 누르면 어때요? 우와!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뭐만요? 네, 중복된 컬럼 연도점 1 보이십니까? 이 애를 선택하고 뭐한다? 오른쪽 눌러서 제거 이렇게 해줘요. 끝났어요. 어때요? 우와, 병합됐네? 병합됐다면 자, 다 된 거죠, 여러분. 다 됐으면은 이 A의 이름을 여러분이 Japan GDP 나왔는데 여기서 머지 리절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엔터 꽝. 대문자네. 자, 이렇게 바꿔줘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하면 된다? Document Load. 짠. 눌러줘요. 자, 그럼 읽어옵니다. 자,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으로 위한 베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짜자잔. 어떻습니까? 오, 나왔어. 나왔으면 이제 뭐 하면 되죠? 네, 분석도 해보죠. 자, 1인당 GDP 보이십니까? 데이터. 너무 디테일해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뭐 한다? 홈 탭에서 여기 지금 엑셀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나는 숫자로 바꿀 거야. 그리고 세 자리마다 쉼표. 됐죠? 출산율은 디테일한 게 좋은데 소수 둘째 자리 또는 첫째 자리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첫째 자리. 그러면 소수 자릿수를 줄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자리로 깔끔하게 만들어줘요. 자,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가공이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 출산율, 범위 잡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왜요? 시각적 효과로 가장 강력하게 확인을 해볼 시간입니다. 뭐예요? 삽입에서 차트. 1960년부터 2019년까지의 쭉 시간에 대한 각각 데이터의 변화이므로 시계열 데이터예요. 시계열 데이터에는 꺾은 선 차트가 가장 좋죠. 뭐니 해도. 따라서 꺾은 선형 차트에서 여러분이 고르면 돼요. 저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난리 났네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가로축의 레이블이 제대로 인지를 못했어요. 데이터 선택 보이십니까? 네. 데이터 선택에서 가로 항목축 레이블 편집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연도가 여기서부터 쭈루루루 범위를 잡아서 60년도까지 확인. 됐죠? 그리고 레이블에 있는 연도는 자, 범내에 있는 이 연도 보이죠? 요거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보시면요. 나왔을까요? 나왔네요. 자, 늘려보겠습니다. 짠짠짠. 어때요, 여러분? 오, 나왔어. 근데 하나는 밑바닥에 있고 얘만 막 움직이네요. 왜 그런 거죠? 출산율 데이터는 GDP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는 몇 만대인데 얘는 1점대, 2점대죠. 이렇게 데이터 비교하는 데이터 간의 값의 차이가 현저할 때는 보조축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요 밑에 이 회색 선, 요게 출산율이죠?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계열 서식에서 뭘 한다? 보조축. 어떻습니까? 오, 멋있어. 그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게 서식에서 윤곽선 색상을 좀 눈에 확 띄는 색깔로 바꾸세요. 자, 저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확인됩니까? 그리고 2019년 데이터가 이렇게 먼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나 60년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에서 연도를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서 뭐 한다? 정렬. 어떻게 정렬해요? 연도별로 오름차순. 그러면 60년부터 나올 거예요. 확인. 어때요? 그러면 차트도 함께 바뀌는군요. 당연하죠. 원본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보면은 어때요? 네,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보면은 일단은 GDP가 굉장히 얘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급성장했어요. 80년대 휙 올라갔죠. 특히 80년대 일본이 급성장을 합니다. 근데 출산율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점차적으로 얘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훅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떨어지는 게 완만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GDP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보면은 92년도를 기점으로 94년도예요 정확하게 94년도까지 급성장을 했어요 얘네가.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이 정점에서 이 정점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럼 계속 얘네는 잃어버린 20년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떨어지고 약간 올라가고 이거 경기가 침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산율도 보니까 어때요? 같이 소폭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유의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직선적인 관련성 바로 상관계수까지 구해봅니다. 엑셀에서의 상관계수는요. 코럴리피케이션이죠. 그래서 CORREL 이 함수 이것이 바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가로 열고 Array 1 GDP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화살표 자 나오죠. 자 쉼표 찍고 이것과 출산율 간의 관련성 클릭하고 출산율 데이터 범위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볼까요? 치니까 값이 와 마이너스 0.92544가 나왔습니다. 이 값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은 음의 상관관계로 GDP가 늘어나면 출산율은 줄어드는 이런 관계가 아주 확연한 음의 상관계수인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0.9니까 어때요?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는 GDP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일단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옛날에 경제가 급성장할 때는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떨어지곤 있어요. 그렇지만 2006년도 요 부분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GDP가 다시 우위로 이렇게 회복세잖아요. 근데 얘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조금씩 미미하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좀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어때요? 좀 떨어졌는데 얘는 일시적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랑 비교할 나라. 제가 미국의 경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자, 미국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도 보시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와, 미국은 일본하고 전혀 또 다르죠, 느낌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자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 얘네는 출산율이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달라요. 제가 이 상관계수를 구해놨는데 마이너스 0.4829이에요. 그러니까 GDP가 얘네도 어떻습니까? 높아요. 1인당 GDP 높지만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네는 완만해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그렇게 GDP 영향,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그래서 얘는 GDP하고 출산율하고의 관계는 별로. 마이너스 0.48이라 약간 음의 상관계수 영향을 약간 받긴 받겠지만 일본보다는 덜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CSV 파일을 병합하는 방법을 가볍게 알려드렸습니다. 병합을 해서 읽어온 다음에는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활용을 해보시고요. 저는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